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아니면 관성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네이트판이나 블라인드를 보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지옥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오는 이런 글들 아래에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래요. 참고 살다 보면 정들어요. 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내가 예민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혼의 1단계인 부정과 회피의 안개, 프리디보스 포그에 진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서로 맞춰가는 과정, 조율일까? 아니면 나를 깎아먹는 가스라이팅일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찜찜함을 조율이라고 착각하고 넘긴다면 5년 뒤 여러분의 자존감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오늘 그 선명한 기준점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조율은 덧셈이고 가스라이팅은 뺄셈이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싸움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조율과 파괴적인 가스라이팅은 목적지부터가 다릅니다. 1. 조율의 심리학.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 조율은 쉽게 말해 협상입니다. 나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당신은 나가고 싶어 하네. 그럼 토요일 오전엔 쉬고 오후엔 나갈까? 이건 조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가 대등하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조율이 끝나면 우리는 타협점이라는 결과물을 얻습니다. 자존감이 깎이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유능감이 생깁니다. 2. 가스라이팅의 심리학. 협상이 아니라 현실 조작입니다. 나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맨날 피곤하대. 다른 집 남편 아내들은 안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 정신과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내 욕구가 게으름이나 정신병으로 둔갑합니다. 조율은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나의 지각과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상대가 변하겠지, 내가 더 잘 맞추면 싸우지 않겠지라는 그 선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가해자의 가장 강력한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3가지 시그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리학적 체크리스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거 이혼 사유인가요?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시그널, 기억의 왜곡과 부정, 더 디나이얼 오브 리얼리티. 가스라이팅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상황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저번에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내가 언제? 네가 환청 들은 거 아냐?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이상해졌다. 상대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보다 상대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현실 검증력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시그널, 감정의 검열, 이모셔널 폴리싱. 너는 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 넌 너무 예민해. 이 말 익숙하신가요? 이건 상대가 나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을 득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상대의 감정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화가 나도 내가 화낼 자격이 있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시그널, 사회적 고립과 비교, 트라이앵귤레이션 앤 이솔레이션. 너 같은 애를 나 아니면 누가 만나주겠냐. 우리 엄마도 네가 이상하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정보원이 배우자뿐이게 만드는 전략이죠.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를 이용해 시댁이나 처가를 팔아 여러분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셨나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으시다면 잠시 심호흡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뻔한 수법에 눈을 감고 부정과 회피를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심리학적 메커니즘, 인지 부조화에 대해 바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안개 속에 머물기를 자처하는가? 인지 부조화에 대해 바로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충돌할 때 느끼는 극심한 불편함이죠. 여러분은 나의 결혼은 성공적이어야 한다, 또는 내 배우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배우자는 나를 깎아내리고 있죠. 이때 우리 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 결혼은 실패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준비한다. 2.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상대가 피곤해서 저러는 거겠지라고 현실을 왜곡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2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장은 덜 아프거든요. 이게 바로 부정과 회피의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이 안개 속에서는 이혼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서서히 질식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SOS,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비명을 지른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퇴근한 배우자의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가쁘게 뛰거나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말이죠.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오면 체한 것 같아요. 아내랑 말만 섞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럼 주변에선 스트레스 때문이야, 좀 쉬어 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신체화 장애, 소마티제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우리 의식은 이 결혼은 괜찮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부정과 회피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몸을 통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화병이 바로 이 단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내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 분도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해 내 안의 장기들을 공격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원인 모를 불면증, 위염 혹은 갑작스러운 공황 증상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관계는 독이다 라고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 왜 안개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까? 자, 그런데 이상하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옥인데 왜 우리는 당장 짐을 싸서 나오지 못할까요? 왜 커뮤니티에 이혼할까요? 라고 묻기만 하고 행동은 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마주해야 합니다. 상자에 갇힌 개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주면 나중에 상자의 문을 열어줘도 개는 도망가지 않고 그저 누워서 고통을 견디기만 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뇌에 박혀버린 거죠.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무기력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말이 많아. 너는 나 아니면 사회생활도 못할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수천 번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탈출구가 눈앞에 있어도 무서워서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안개 속이 괴롭긴 하지만 안개 밖은 낭떠러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해자가 끊임없이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나도 무기력해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해자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안개를 걷어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객관화의 기술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들으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안개를 걷어내는 첫 번째 열쇠, 비밀의 블랙박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기억의 조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 볼 수 있는 비밀 일기장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상대와 있었던 일을 감정을 빼고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예시, 기존 생각, 남편이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나 보다. 기록 내용, 오후 7시 국이 싱겁다는 이유로 남편이 15분간 소리를 지름. 나는 3건 사과함.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5번 있었음. 이렇게 적어놓고 며칠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을 3인칭 시점의 영화처럼 보게 되는 거죠. 저 여자 왜 저러고 살아? 저건 비정상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잡아댈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 기록을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바라보기. 부정과 회피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나의 남편
혹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니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라는 역할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죠. 심리학적 기법 중에 탈중심화, 디센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 그 사람을 배우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그따위로 말해? 너 좀 모자란 거 아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당장 자리를 피하겠죠. 그런데 왜 배우자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그 무례함이 사랑의 조언이나 내가 감당해야 할 짐으로 변하는 걸까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날은 상대가 누구든 폭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독이 든 사과는 예쁜 상자에 담겨 있어도 결국 독사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안개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죄책감이라는 괴물입니다.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데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어지는 챕터에서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방패, 아이 때문에 참는다는 말의 함정. 여러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이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수만 개의 고민글 중 80%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제가 죽어야죠. 아빠, 엄마 없는 자식 만들 순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은 아이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서로를 경멸하고 한쪽이 가스라이팅으로 영혼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갖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부모의 정서적 쓰레기통이 되거나 불행한 엄마 아빠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이죠. 엄마, 나 때문에 참지 마.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훌륭한 부모는 참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독이 든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인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효도와 가스라이팅 사이, 한국형 가족 가스라이팅의 민낯. 자, 이제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대본의 핵심, 바로 한국적 맥락입니다. 상대방 한 명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참아라. 여자 남사가 그러면 안 된다며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시댁과 처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남편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애비는 다 그런 거야. 너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잖니. 네가 좀 져주며 살아라. 이건 사회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가해자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여러분을 압박하는 거죠. 특히 전문직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의사나 컨설턴트 같은 분들은 남 부끄럽게 어떻게 이혼하냐는 말에 더 취약합니다. 하지만 기약하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지옥 같은 일상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불행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독립된 성인이란 부모의 기대와 나의 행복이 충돌할 때 나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이혼할게요 라는 말은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유예하는 가장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 얼굴이나 아이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죄책감은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쓰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풀 열쇠를 드릴게요.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자기 비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법을 다룹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비로소 안개 밖으로 나갈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자기 비하의 악순환과 정체성 붕괴. 가스라이팅의 1단계인 부정과 회피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화살은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러는 건 내가 부족해서일 거야. 내가 좀 더 상냥했다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면 달랐을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성의 침식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목소리가 내면화되려 이제 가해자가 옆에 없어도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혼 고민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렸어요. 상대의 잘못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과잉 책임감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과 우울은 여러분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뇌가 보내는 강제 셧다운 신호입니다. 컴퓨터가 과부하 걸리면 꺼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개를 걷어내는 두 번째 열쇠, 정서적 거리두기.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기록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시작할 때 그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나는 왜 그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정서적 방어 기제를 활성화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는 기대를 버리면 편하다는 말의 심리학적 버전입니다.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포기하고 상대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닌 관찰 대상으로 치워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이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상대의 복원이 더 이상 아프게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욕설을 듣는 것처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안개 밖으로 걸어나갈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안개를 걷어내는 법을 넘어 그 안개를 아예 빠져나가기로 결심하는 심리적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이른바 러브밤이나 갑작스러운 눈물로 여러분을 흔들겠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교묘한 심리 게임을 이겨내고 진정한 독립을 선언하는 결의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달콤한 지옥의 부활, 러브밤이라는 마지막 함정.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록을 시작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대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통제권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상대는 갑자기 괴물에서 천사로 변신합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다신 안 그럴게. 우리 예전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갑작스러운 꽃다발, 선물, 눈물 섞인 사과. 이걸 심리학에서는 러브밤 혹은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여러분을 다시 지옥 속으로 빨아들이는 수법이죠. 커뮤니티에서 남편이 변했어요. 이혼 안 해도 될까요? 라는 글이 올라오면 100이면 100, 한 달 뒤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라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이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상실의 공포가 만든 일시적인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빛내줄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 없어지려니 당황해서 잠시 잘해주는 것뿐이죠.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안개 속으로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안개는 전보다 훨씬 더 짙어질 것입니다. 안개를 나가는 유일한 방법, 심리적 임계점 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안개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는 심리적 임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끌어넘치듯 우리 마음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기 위해 여러분은 자립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안개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개 밖이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 나만의 일, 나만의 취미를 하나씩 만들다 보면 안개 밖은 사실 드넓은 평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는 겁니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책을 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가스라이팅으로 거세당했던 여러분의 자기주도성을 되살려줍니다. 내가 혼자 결정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오히려 즐겁네? 이 감각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질 때 비로소 이혼은 공포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조율의 차이를 알았고 내 몸의 신호를 읽었으며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자아의 구조 작업이다. 많은 분이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죠.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침몰해 가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생존의 성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사람들은 왜 건물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라고 비난할까요? 아니요. 살아나와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1단계 부정과 회피는 여러분이 약해서 겪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진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 그 진심을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써야 할 때입니다. 이혼의 심리학 1단계, 이게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상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당신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까 고민된다면 댓글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동료가 그곳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 혹은 나만의 기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안개는 한 뼘 더 거칠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이 온전한 나로 다시 서는 그날까지 7단계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막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려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